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에 전작권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이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민족 자주권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권이라든지 뭐 자주 중요합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자주파, 동맹, 자주 저도 매료가 됐었습니다. 내가 자주권이 있는데 왜 내가 저러고 살아요? 미국은 제국주의지 그렇게 했었는데 자주보다 중요한 게요. 생존이더라고요. 조공을 바치고 때에 따라서는 제국주의자의 식민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독립의 기회가 옵니다. 조공을 바치고 식민지가 되더라도 죽으면요 완전히 저쪽에 뺏기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했을 때 비로소 갖는 게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걸 자주를 갖는데요. 근데 자주를 가진 국가가 주변에 반드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위협을 받을 때 국력을 키우려면 경제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군사력을 키우면 됩니다. 근데 군사력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뭐 보시는 분들 다들 돈 버시느라고 열심히 사시지만 돈이 잘 안 벌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갖추는데 쉽던가요?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뭐랄까요? 청동기 시대 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그때부터 국가의 국력을 가장 빨리 올리는 방법으로 채택된 게 동맹입니다. 동맹. 강한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동맹을 해갖고 얘를 상대하게 되면 힘이 곱하기 2가 되잖아요. 그래서 동맹은 국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동맹을 하는 경우에 내 주권의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왜? 나를 위해서 얘가 싸워줬을 때 거꾸로 쟤를 위해서 내가 싸워줘야 되는데 난 싸우기 싫어. 그래도 해줘야 도와줍니다. 그죠? 그때는 저쪽이 하던 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내 주권이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주권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권은 항상 이 국제 간에는 제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 바로 옆에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도 있고 러시아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동맹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과거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까지는 중국한테 주로 당하고 중국을 동맹으로 삼았었죠. 그래서 일본이 쳐들어오면 인전할 때 명나라가 참전해주고 뭐 주로 그다음에 이제 뭐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그랬는데 동맹을 맺는 방법에는요. 내가 찾아가서 나랑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경우보다는 싸워가지고 이긴 쪽이 진 쪽을 동맹으로 강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세력을 불려서 싸우러 나가는 이런 모양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어디 저쪽 가서 끼워주세요 그러면 저쪽은 잘 안 끼워줘요.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맹을 맺을 때는 주변 나라랑 맺으면은 주권의 제약을 많이 받고 거꾸로 먹힌다는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동맹은 멀리 있는 나라랑 맺으라는 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나를 잡아먹기 어렵거든요. 두 번째, 가장 강한 나라랑 맺어야만 국력이 가장 빨리 상승됩니다. 자, 세계 4강, 5강, 6강, 10강 중에서 최강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국경이 가장 먼 나라가 중국, 러시아, 일본입니까? 인도입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까? 영국, 프랑스, 미국이 멀죠. 그래서 멀리 있는 가장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내 주권을 가장 많이 보호하면서 국력을 가장 빨리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걸 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이라크에 2003년 이라크 전쟁을 했죠. 그 다음에 안정화 작전 해갖고 지금까지 흘러와서 이라크에 미군이 주둔을 합니다만 이라크하고 미국이 방위조약 맺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안 맺어요. 주둔은 해도 공동방위조약 형태로 동맹 잘 안 해줍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까지 기습석방하면서 막 벼랑 끝 전술에 진짜 최고를 보이면서 했기 때문에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그것도 공동방위조약이기 때문에 상호방위조약이라서 미국이 어려우면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등한 면도 있어요. 미국이 어려운 경우가 뭐가 있겠습니까? 9.11 테러 당해가지고 테러와의 전쟁 이라크 아프간 한다 그럴 때 한국 참전 안 하려고 빼다가 노무현 정부부터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라크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때 왜 빼나요? 적극적으로 가서 도와줬으니 우리가 미국의 주권을 제한하고 썼다 이렇게 좀 자랑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그때 만들어진 다국적군 사령부는 미국이 중심이고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들어온 거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빚을 지게 하고 또 우리가 받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공동방위 조약을 하는 게 건데 이게 한미 동맹입니다. 근데 이 동맹의 구체적인 형태가 뭔가 하면 전쟁을 할 때는 지휘관은 문명 한 명입니다. 한 명. 지휘관이 둘이면요 전쟁 못해요. 여러분들 광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광복됐을 때 국가가 독립했다는 건 군대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도나도 군대를 막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미군정이 시작되면서 이 단체들은 모두 없앱니다. 왜? 미 군정이 들어와서 어떤 군사 정치 형태로 한반도를 남부를 통치하려고 하는데 여러 군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다 없애고 여기 군대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없애고 미군정이 빠져나가면서 한국군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 광복군을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 광복군이 중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전쟁에 한 번도 참전을 못합니다. 광복군을 만든 거는 장개석의 배려로 만들어졌습니다. 훈련도 받았어요. 근데 장개석이 자기 통제를 받게 합니다. 그 싸울 기회를 안 줬죠.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싸우니까 중국군하고도 교전할 수도 있는 거죠. 안 줍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제 모든 한 나라에는 군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찰도 하나입니다. 정당은 2개, 대학교는 100개, 언론사는 1000개가 있을 수 있어도 군대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경찰이 2개 있으면 그것도 문제죠. 노조도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군이 하나라고 할 때 군에서 작전 통제권이 이게 지휘하는 거잖아요. 그게 둘이면 안 돼요. 100개 나라의 군대가 연합을 해도 지휘권은 하나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는 무조건 하나로 통일됩니다. 네, 평시 전시를 막론하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전시하고 평시를 나눠놨거든요. 이런 거 원래 없는 겁니다. 왜?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작전 계획을 대로 그것도 평시에도 작전 통제권은 하나로 돼 있어. 전시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구별이 된 거는 그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될 때 문제였는데요. 이제 동독이 밀란이죠. 급변에 의해서 호네코 공산정부가 무너지고 이제 민주적인 정부를 그쪽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네는 도저히 이 피폐한 동독을 살릴 수 없으니 서독 연방에 들어가겠다라는 견의를 하고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형태로 서독과 국가 조약을 맺습니다. 동서독 양독 조약을 맺죠. 그 전에는 빌리 브란트가 2개의 양독이 서로 별개의 나라가 된다는 기본 조약을 맺었었는데 그때는 또 동독이 서독으로 들어간다는 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독 분할은 유럽 4강이 한 거니까 미영불 소련이죠. 거기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4대국의 외무부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동의를 해서 이제 통일해라 이렇게 해주는데 막상 통일하려고 하니까 2개의 군대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독 군대가 들어가서 동독 군대를 무장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르바초프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 서독군이 들어오는 거지만 작전 지휘권은 나토, 미군이 갖고 있으니 미군은 양독 조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니들이 들어오면은 이건 나토가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전체가 대항할 수밖에 없다. 제3차 대전이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좀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해서 있지도 않은 걸 하나 개념상으로 만듭니다. 평시작전, 전시작전을 나눠갖고 평시작전, 즉 전쟁이 아닐 때 하는 작전 통제권은 서독군 최고사령관이 갖고 있다. 따라서 양독조약에 따라 서독군이 들어가서 무장해제를 동독군을 시킨다. 이건 나토군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독군을 서독군이 무장해제 시켜가지고 이제 이 통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김영삼 정부가 보고요. 남북한은 통일도 되지 않았는데 덜렁 만든 게 평작권을 만들어서 평작권을 환수를 한 겁니다. 그랬으면 지금 통일을 해야죠. 무장해제 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 북한 때릴까봐 오히려 이 정부가 꼭꼭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네.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쪽으로 평작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작권은 이제 그대로 이제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사령부에 따라서 한미연합사가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갖고 온대요. 갖고 오면 한미연합사는 있을 이유가 없죠. 주한미군 사령부는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 주한미군 사령부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통제를 하고 이쪽은 우리 합참의장이 하니까 두 개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따라 전쟁이 나면 또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령부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네. 그때 우리가 할까요? 글쎄 우리가 도움받는 처지에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 때 또 새로 둘이 연습을 안 해봤으니까 작전 연습을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너는 뭐 할래 나는 뭐 할래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있던 거 왜 없애고 그때 가서 또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그 난리를 쳐야 됩니까? 지금은 아주 스마트하게 한미연합사가요 우리 합참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스마트하게만 우리 합참은 공룡 저렇게 큰 최고사령부가 어디 있어요? 저 엉터리지. 쟤네는 스마트하게 딱 100명도 안 됩니다. 그걸로 한반도 전쟁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전시 때. 근데 전작권을 환수를 한다 그러면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또 연합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왜? 뭐 자기 주권, 뭐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위기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 한미연합사가 없어지고 전작권을 이들이 한다 그러면 한미연합이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연합사가 전시에 대비해서 평시에 연습하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지금은 평작권을 갖고 왔어도 한미연합 훈련은 전작권을 가진 한미연합사의 지휘하에 했었어요. 한미연합 훈련 당연히 안 하죠. 뭐 대대급 이하의 훈련은 한대요. 대대급 이하 훈련이 그게 무슨 뭐 연합 훈련입니까? 그럼 어쩌다 만나 싸우는 거죠. 그건 의미 없는 거고요. 사단급, 군단급, 군사령부급, 3군 합동작전, 연합작전 이게 연합이죠. 미국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이걸 안 합니다. 안 하니까 우리도 뭔지 모르지만 좋다라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뭔가 하면은 한반도 전구에서 싸울 수 있는 최고사령부로 한미연합사 외에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또 있어요. 하와이에 있죠. 전체 아시아, 중동을 제시한 전체 아시아를 관할하는데 그쪽에서 주한미군 사령부까지 통제를 해서 북한을 때리는 연습을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습니다. 작전 계획도 거기서 따로 만들어고요. 원래 우리 작전 계획 5027, 5029도 원래 태평양 사령부가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 인도 태평양 사령부. 그것이 연합사 만들면서 연합사가 받아서 연합사 작계가 된 거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태평양사가 이제 북한이 이번에 뭐 하노이 타결이 깨졌으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짓을 하게 되면 작전을 만들어 연습을 하겠죠. 주로 동해에 와서 할 겁니다. 올 때 이제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왜 알려주느냐? 한반도의 모든 작전은 한미연합사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미군 배가 어디 와서 뭐 한다 알려주는 건데 이젠 인도 태평양사가 하니까 우리한테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한국 영해에 안 들어오면. 우리가 탐지해서 알면 다행인데 모르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한을 때린 것도 미국 대통령 결심만으로 그냥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거꾸로 문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때릴 때 한국군을 동원해서 미국을 때리는 걸 막기 위해서 작전권 환수를 추진하셨는데 거꾸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권, 주권 얘기하셨는데 오히려 우리 주권이 더 제약을 당하고 한반도 운전자론을 얘기했는데 운전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군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전작권을 추진하는구나.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이걸 좀 알고요. 자꾸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옛날에 뭐 미군 사령관이 뭐 한국 사람들은 뭐 들쥐와 같아서 앞에서 가면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죠. 이 정부에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나와야 됩니다. 옛날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한다 그럴 때 미 8군 참모장 싱글러버가 아니요 하고 뉴욕타임즈에 인터뷰했다가 뭐 불이익 받았는데 아주 우리나라 그 유명한 장성들 이런 분들 아니요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비역들만 왜 자꾸 떠듭니까? 현역들 입 딱 다물고 있고 월급쟁이들 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자꾸 위기로 갑니다. 지금 미국을 통제하고 미국이 무슨 작전을 할 때 우리 의사를 넣으려면은
전작권 환수나 한미연합사 해체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자꾸 동맹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북한이 체제 불안으로 붕괴됐을 때 독일식으로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집니다. 지금은 이대로 가면요, 미국은 한반도 북한에 새로운 정부 세워서 그게 중국도 반대를 안 하거든요. 영원한 분단으로 갈 겁니다. 누가 반통일 세력인지 한번 잘 보시고요. 누가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지 잘 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